쉽게 배우는 사이코파의 기초 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게어리치 효과 실험, 우리가 앞에서 게어리치 효과 실험 버전 1을 했죠. 이번엔 버전 2로 해서 이번의 특징은 자극을 무선적으로, 그죠? 즉, 그 게어리치 효과에서 제시되는 단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순서대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제시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활용한 조건 파일 생성까지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음, 실은 이 부분이 되게 편해요. 이 엑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엑셀은 웬만하면 다 사용할 줄 아니까. 그래서 요것만 잘 익혀두면, 뭐, 파일 제시 방법들이야. 자극을 구성하는 거야 좀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랜덤 시트를 내가 구성할 수 있으니까, 웬만한 실험들은 뭐, 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우선, 어, 실험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이번에는 단어를 10개로 늘려봅시다. 제가 앞에서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10개를 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요 엑셀을 이용한 조건 파일을 가지고 생성을 하면 아주 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단어를 사과, 감자, 의자, 구름, 시계, 종이, 안경, 약국, 가방, 향수 이렇게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순서는 매번, 그죠? 매번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걸로. 그죠? 매번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제시 시간 5초로 합시다. 5초로.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참여자의 속성을 한번 추가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이코파이의 기본 설정은 참가자 이름하고 세션 이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성별을 입력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연령, 나이를 알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이라든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참가자의 속성을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어서 연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 엑셀을 이용한 조건 파일 만들기가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뭘 했냐면, 아까 그 루틴에서, 그죠? 루틴에서 텍스트 사과의 시간 지정해주고, 크기 지정해주고, 뭐 폰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2초 있다가 1초 있다가 감자에 써주고, 그다음에 폰트 지정해주고,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의자 해주고, 하려면 이 구름, 시계, 종이 이걸 다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모두 순서도 고정됩니다. 그죠? 순서 고정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이 단어들이 랜덤하게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드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 뭔가 좀 쉬운 방법 없을까? 그게 바로 이 엑셀을 이용한 조건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어,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사이코파이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슈퍼랩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 슈퍼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했던 슈퍼랩은 정말 한 땀 한 물론 이제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편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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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땀 한 땀 다 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엑셀을 이용하니까. 자, 봅시다. 엑셀,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조건 파일을 생성할 때는 실험의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반응 키를 받을 때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컨디션 파일을 아주 잘 구성해야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데이터를 받고 분석할 때도 되게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변수의 생성입니다. 변수의 생성. 그래서 저는 아이디는 이제 그냥 순서인 거죠. 저는 이 아이디를 만들어 놓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이 단어 자극들이 이제 실제로는 개별 실험에서는 랜덤 시트로 나오니까, 그죠? 나는 사과, 감자, 의자, 구름, 시계, 종이, 안경, 약국, 가방, 향수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이게 랜덤으로 나온다고요. 그죠? 각 피험자들마다 어떤 친구들은 뭐 감자, 의자, 구름, 시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 사과, 감자, 향수, 가방, 약국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아이디를 같이 적어놓으면 실제로 이제 훨씬 더 쉽게, 얘는 네 번째 단어가 먼저 보여졌네.
그다음에 첫 번째 4, 1, 2, 3 이렇게 그죠? 숫자로 보이니까 훨씬 더 분석하거나 이럴 때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두 번째는 제가 안 했지만 어쨌든 요걸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디 값을 넣어주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수를 크게 두 개를 생성해놨죠. 우선 아이디. 그래서 단어에다가 숫자를 붙여준 거예요. 총 10개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워드라고 하는 변수를 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워드 변수명에는 제가 게어리치 효과에서 제시될 자극들, 그죠? 사과, 감자, 의자, 구름, 시계, 종이, 안경, 약국, 가방, 향수 값을 입력해 놨습니다. 이렇게 변수 값을 입력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파일명을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게어리치 효과 파일이 저장되는 그 폴더 안에 넣어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워드 리스트, 그죠? 워드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저장해 놨습니다. 그냥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좀 이따 바로 뒤에서 이거를 불러오게 돼요. 불러와서 얘를 랜덤 시트로 돌리게 됩니다. 설정해 주면. 자, 됐죠? 여기까지 완성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본 설정. 기본 설정 들어가서 우선 여기 톱니바퀴 클릭하면 이 프로퍼티 속성 창이 뜨죠? 전체 실험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익스페리먼트 네임, 실험 네임 이름을 적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리얼 포지션 이펙트 언더바 exp라고 이름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이제 쇼 인포 다이얼로그가 이게 바로 이제 그 피험자들의 속성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여기 페이션트하고 세션만 있죠,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클릭하면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별, 그래서 기본 값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면 남자 피험자가 오면 여자만 지우면 되고 여자 피험자가 오면 남자를 지우면 되니까. 물론 이제 이걸 빈칸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우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남자, 여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플러스해서 이번엔 나이. 그래서 기본 값을 20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대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많이 하니까 그래서 0 지우고 뭐 22, 2만 적으면 되잖아요. 0 지우고 3 이렇게 쓰면 되니까 2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또는 뭐 2라고만 적어놔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그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정보값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력해 줄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통해서 조건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데이터 파일에 값이 입력되게 돼요. 됐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자, 이제 오케이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값을 설정해 줘야 돼요. 루프 값. 그러니까 봅시다 이제. 그래서 우선 인서트 루프 이게 왜 하는지 좀 우선 하면서 차근차근 갑시다. 여기서 이제 인서트 루프를 클릭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루프의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두 군데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루프의 속성 값이 루프 프로퍼티가 뜨게 되죠. 그래서 기본 값은 여기 기본 네임은 트라이얼로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루프 타입은 랜덤으로 돼 있습니다. 랜덤. 그다음에 nreps가 5 다섯 개로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설정해 놓은 값이 5번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앞에서도 잠깐 했었죠. 5번 반복되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5번 반복시킬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프는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자극의 조건을 설정해 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루틴은 뭐라고 그랬죠? 개별적인 스티뮬러스, 자극들에 대한 속성을 설정해 준다면 루프는 반복되는 조건들의 속성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까 엑셀에서 불러온 각각의 10개의 단어들, 그죠? 단어들에 대한 이 조건들이 어떻게 제시될지를 이 루프에서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면 우선은 루프의 네임을 저는 워드 리스트라고 붙였어요. 워드 리스트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루프의 타입은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개의 단어가 무선적으로 나오게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랜덤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랜덤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총 5가지의 조건이 나오는데 기본 세팅 랜덤, 그죠? 여기서는 지금 아까
그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10개의 단어가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는 게로 설정하는 게 이런 데이고, 시퀀스 같은 경우는 10개의 단어가 순서대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가 아까 사과, 감자, 의자, 구름, 시계, 종이, 안경, 약국, 가방, 향수 이렇게 순서로 이게 10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시퀀스를 클릭하면 이게 사과, 감자, 의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풀 랜덤이 있어요. 풀 랜덤. 풀 랜덤은 여기 보면 10개의 단어가 우선적으로 10번 제시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요 밑에 봅시다. 여기 5번. nlaps가 우리가 뭐였죠? 이게 한 번 반복되느냐 또는 두 번 반복되느냐 세 번 반복되느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10개의 단어가 한 번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1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랜덤이나 풀 랜덤이나 같이 그냥 10개의 단어가 우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나는 이 10개의 단어가 두 번 반복되기를 원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과서부터 향수까지 나오고 또 사과부터 향수까지 또 나오게 여기서 두 번을 설정해 놨어요. 두 번을. 그럴 경우에 만일 랜덤을 설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단어가 제시되냐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어가 랜덤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어가 랜덤하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루프 타입을 랜덤으로 설정해 놓고 nlaps를 2로 설정해 놓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랜덤하게 나오고 1번부터 10번까지 랜덤하게 나오고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근데 풀 랜덤으로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0번 총 20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그냥 랜덤이면 1번부터 10번이니까 사과가 여기서 한 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1번부터 10번이니까 두 번째에서 또 사과가 한 번 나오겠죠. 그죠? 근데 풀 랜덤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0번을 합쳐서 풀 전체적으로 랜덤하게 나오니까 사과가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를 알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nlaps를 1로 설정했기 때문에 뭐 풀 랜덤이나 절차는 제시되는 것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스테어케이스하고 인터리브드 스테어케이스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자,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됐죠? 지금 어쨌든 랜덤 세팅해 놓고 nlaps를 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디션, 이게 이제 컨디션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엑셀 워드 리스트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곳에서 찾아서 불러오면 되겠죠. 이거 딴 데서 불러와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id 워드 리스트, 그죠?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뜨냐면 10개의 컨디션 with 2 parameters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명은 id와 word다 이렇게 떠 있는 거죠. id와 word가 있고 10개의 조건이 있고 2개의 파라미터, 그래서 id와 word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저장한 엑셀 파일을 찾아서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OK를 클릭합니다. OK.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지금 이제 루프의 속성을 지정해 준 거예요. 이제 텍스트의 속성을 지정해 주러 갑시다. 텍스트. 이제 텍스트 T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이름을 설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워드라고 쓰면 여기 밑에가 뭐라고 떠요? that name is in use. 그죠? 그 이름은 이미 쓰이고 있어. 그죠? 다른 걸로 시도해봐. 이렇게 뜹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조건 파일에서 여기 워드라는 것을 지금 변수명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 파일은 똑같은 변수명을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는 안 돼. 다른 걸로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엑셀에 입력한 조건의 변수명과 같은 이름은 입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워드 프로퍼티, 그죠? 단어 속성이라고 적어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5초. 우리 아까 5초로 하기로 했죠? 5초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그죠? 지금 기본 설정은 any text including line break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지정된 조건에서는 각각 개별 단어를 여기다 써줬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다 한글로 개별 단어를 써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엑셀 파일에 있는 단어들을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죠? 텍스트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 텍스트에다가 야, 어떤 단어를
보여줄 거야를 여기다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 단어를 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는 요 달러 표시에다가 요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엑셀에서 사용했던 변수명 워드를 적으면 이 변수명 워드에 있는 각각의 자극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사과, 뭐 어퍼스로피 사과, 어퍼스로피 뭐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 달러 표시 워드 변수명을 쳐주면 이 엑셀에 있는 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요 달러 표시가 특히 이제 이런 조건들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달러 표시 워드 하고 오케이. 클릭하고 나면 이제 요 빌더 창이 이렇게 뜨는 거죠. 그죠? 빌더 창에. 그래서 보시면 워드 프로퍼티가 뜨고 이 각각의 단어들은 시작해서부터 5초까지 제시가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트라이얼이 있죠? 트라이얼. 그래서 트라이얼이 이제 5초 단어가 제시가 되고 요 워드 리스트는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그 10개의 단어가 5초간 계속 반복이 돼. 하고 끝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루프를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 nlaps를 2로 설정했다면, 두 번 반복하게 했다면, 아까도 했듯이 1번부터 10번까지 단어가 무선적으로 나온 다음에 또 1번부터 10번까지 단어가 또 무선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nlaps를 1로 설정했습니다. 한 번만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이코파이의 기본 설정은 단어는 흰색, 배경은 회색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니까 자 그것도 이제 설정해 줘야겠죠. 잊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텍스트 프로퍼티에서 어피어런스 들어가서 글자 색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글자색 검은색으로 블랙으로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체 그죠? 요 포매팅 들어가서 여기다 나눔 고딕 써주고 글자는 우리가 0.09로 해봅시다. 0.09로 해주고 크기 설정해주고 여기 7번 오케이 클릭 그죠? 오케이 클릭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눌러보죠. 실행을 한번 짠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리얼 포지션 이펙트의 참가자들의 속성 기본값들을 입력하는 것이 원래는 참가자하고 세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별과 나이를 입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값들을 입력하고 이제 오케이 클릭 하면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제시가 되나요? 안 되죠? 여기서 왜 저도 여기서 한참 헤맸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실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워드 프로퍼티의 프로퍼티 그죠? 에서 텍스트 T에서 그러니까 텍스트 설정하는 곳에서 여기 컨센트가 아니라 set every left라고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 제시 설정이 매번 이런 식으로 제시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센트는 그 하나의 내가 설정해준 조건에서만 딱 그 5초간 제시되고, 그죠? 그 5초만 제시된다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워드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어가 5초간 제시되도록 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자극 제시 설정이 매번 반복됨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매번 5초간 제시할 거야. 그래서 set every repeat를 체크해 줍니다.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하면 이제 실험이 정상 실행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은근 놓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많이 혹시 처음 한다면 이게 도대체 텍스트에 대한 프로퍼티하고 루틴에 대한 프로퍼티하고 뭐 텍스트 또는 뭐 키보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 루프 그죠?에 대한 이 프로퍼티 막 헷갈릴 텐데 요게 크게 아까도 했듯이 루틴은 개별 자극이고 루프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의 어떤 그 속성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set every repeat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요 단어들 그죠? 전체 10개의 단어들이 이런 속성들이 매번 반복된다라는 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정상 실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시문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정식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이 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심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회상 검사를 위한 회상 검사를 통한 계열이 추적과 실험은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계열이치 효과는 물론 이제 회상 검사를 사용합니다. 회상 검사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험 기억 검사 중에서 재인 검사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또 실제로 재인 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이에 한 땀 한 땀 적는 회상 검사 말고 키보드 반응을 받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재인 검사를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부터 재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단어라면 1번 키를, 처음 본 단어라면 2번 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재인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 계열이치 효과에서 재인 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봅시다. 실은 뭐 이걸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키보드를 가지고 지심을 넘기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를 응용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엑셀 그래서 조건 파일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 추가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겠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